얼굴에 뭐가 묻었네요. 문식이 조심스럽게 이지은의 뺨을 닦아줬습니다. 오디즙이 묻었나 봅니다.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이지은은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 뭐지? 왜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이지은은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문식을 보면 자꾸만 마음이 설렜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문식이 인사를 하며 돌아섰습니다. 이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오디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이지은은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식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5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지은은 서울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석 달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빈집에서 멍하니 시간만 보냈습니다. 농촌 체험이라니,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이지은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어디선가 본 적도 없는 작은 마을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마음수련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도망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서울이 갑자기 너무 답답하고 무서워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지은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 생활 25년 남편과 함께 키운 아이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와 살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이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우리 정말 남남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 자신 사이에는 사랑이 아닌 습관만 남아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단양행 시외버스는 굽이굽이 산길을 달렸습니다. 이지은은 멀미를 참으며 창밖의 초록빛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신청할 때만 해도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에 서자 땡볕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시에서 느끼던 더위와는 차원이 다른 뜨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매연 냄새 대신 풀냄새와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이지은을 맞이한 건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서울서 오신 분이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런 시골까지 봉사하러 와주시다니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푸근한 미소에 이지은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배정받은 숙소로 가는 길, 좁은 시골길을 걸으며 문득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정말로 혼자구나. 이제 정말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날 밤 낯선 방에서 이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서울 집에서도 혼자 잠들었지만 이곳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귀에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오히려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사람 손길이 그리운 거, 내가 너무 오래 참고 산 건 아닐까? 이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도 진정한 스킨십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몸의 접촉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그런 만남을 언제 마지막으로 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5시 창밖에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에 이지은은 잠에서 깼습니다. 서울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농촌 봉사활동이 시작됩니다. 이지은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얼굴이지만 아직 늙었다고 할 나이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나요? 이곳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챕터 아침 7시 마을회관 앞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이지은을 포함해 총 5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 둘과 부산에서 온 중년 부부, 그리고 이지은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나와서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각자 배정받을 농가를 안내받았습니다. 이지은 씨는 오디밭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이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는 길, 이지은은 마을의 정취를 천천히 감상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공기가 서늘하고 상쾌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풀내음과 흙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디밭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규모가 제법 컸습니다. 줄지어 선 오디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짝이 넓고 어깨가 든든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몸집이 탄탄해 보였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써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놀림이 무척 능숙했습니다. 오디를 따는 동작 하나하나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지은이 밭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모자 밑으로 드러난 얼굴은 예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 오신 분이시죠? 최문식입니다.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울 남자들의 급한 말투와는 달리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은도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문식은 잠깐 이지은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일이죠?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문식은 오디 따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가지가 부러지고 너무 약하게 하면 오디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힘으로 살짝 비틀어서 따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요. 문식이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손이 오디송이를 감쌀 때 이지은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마디가 뚜렷했습니다. 남자의 손치고는 섬세해 보였습니다. 전기공 일을 오래 했거든요. 손끝이 민감해야 되는 일이라서요. 문식이 무심코 던진 말에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기공이라니 도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이었지만 이 남자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오디도 사람도 마찬가지죠. 너무 세게 다루면 다치고 너무 약하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없고 문식의 말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은은 그의 말을 곱씹어 보며 오디 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힘 조절이 쉽지 않았고 가지에 걸려서 오디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식은 조급해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봐 줬습니다. 가끔 조금 더 부드럽게요 라거나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로 격려해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문식은 그늘진 곳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이지은이 가져온 도시락과 문식이 준비한 보리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서울서 왜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문식의 질문에 이지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엔 너무 사적인 얘기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서요. 아, 그렇군요. 문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려심이 이지은에게는 고마웠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대개 꼬치꼬치 캐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이지은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으며 일했습니다. 문식은 중간중간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그늘에서 쉬라고 권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오늘 할 일을 마쳤습니다. 이지은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오디를 땄습니다. 손끝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첫날치고는 잘하셨네요. 문식의 칭찬에 이지은은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도 오시죠? 네, 물론이죠. 돌아가는 길에 이지은은 자꾸 뒤돌아봤습니다. 문식이 아직도 밭에서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묘한 기시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은은 오디물이 든 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식이라는 남자,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세심하고 말수는 적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지은은 오디반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문식과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수가 적었지만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서울은 정말 바쁘기만 하죠? 문식이 오디를 따며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이지은은 그가 서울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들 뭔가에 쫓기듯 살거든요. 여기는 어떠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살 수 있다는 게 새로워요. 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를 보면 이지은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올해 오디 수확이 풍년이라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마을회관 마당에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이지은 앞에 작은 잔을 내밀었습니다. 보랏빛이 도는 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디주예요. 우리가 직접 담근 거거든요.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도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았지만 목 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맛있네요. 그럼 한 잔 더 드세요. 할머니는 이지은의 잔을 다시 채워줬습니다. 이지은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시골의 정겨운 분위기가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당에 걸어둔 전구들이 하나둘 켜지면서 운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누군가 아코디언을 꺼내서 옛날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은 오디주에 조금 취한 상태였습니다. 뺨이 붉어지고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앉아 계시네요. 문식이 이지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도 오디주를 한 잔 들고 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마을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동이에요.
처음엔 낯설어 하시더니 이제 완전히 적응하신 것 같네요. 문식의 말에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식 씨는 언제부터 여기 계세요? 30년 정도 됐나요? 서울에 살다가 오신 거죠? 문식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젊었을 때 서울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이지은은 그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처럼 상처를 안고 이곳으로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도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디주가 생각보다 독했나 봅니다. 괜찮으세요? 문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조금 어지러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문식이 이지은의 팔을 살짝 잡아줬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지은은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슬며시 올라왔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혼자 가기엔 너무 어두워요. 문식의 고집에 이지은은 결국 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을길은 가로등이 별로 없어서 정말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별이 참 많네요. 이지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별은 특별해요.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더 반짝이는 것 같거든요. 문식의 말에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별들이 손에 닿을 것처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문식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네요. 문식이 조심스럽게 이지은의 뺨을 닦아줬습니다. 오디즙이 묻었나 봅니다.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이지은은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 뭐지? 왜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이지은은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문식을 보면 자꾸만 마음이 설렜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문식이 인사를 하며 돌아섰습니다. 이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오디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이지은은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식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지은과 문식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오디밭에서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식은 이지은에게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들려줬고 이지은은 서울 생활의 에피소드들을 들려줬습니다. 여기 계신 지 30년이면 정말 오래되셨네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이지은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살고 있어요. 문식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지은은 안도했습니다. 왜 안도하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요. 일주일 후 문식이 이지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에서 기른 채소로 저녁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면 오세요. 이지은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문식의 집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거든요. 문식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각종 채소와 꽃들이 예쁘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직접 기르신 거예요?
네, 혼자 사니까 할 일이 많아야 외롭지 않거든요. 문식은 이지은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치고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가 이지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낡은 나무 액자 안에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문식은 사진을 바라보더니 잠깐 망설였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묻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은 그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으로 보아 꽤 오래된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 나랑 너무 닮았어. 뭐지? 이지은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젊은 시절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며 입술 모양이 정말 비슷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저녁 준비할게요. 문식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지은은 계속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안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문식이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요리가 올라왔습니다. 상추쌈, 오이 무침, 호박전,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보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요리도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문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이지은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문식의 질문에 이지은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혼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이지은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문식은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후련해요. 진짜 사랑 없이 살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사랑? 문식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문식 씨는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이지은의 질문에 문식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셨어요? 서울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식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일이라서.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지은은 계속 그 사진을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닮은 여성, 그리고 문식의 복잡한 표정.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이지은에게 귀띔을 해줬습니다. 문식이 그 사람 젊었을 적 서울서 어떤 여자한테 크게 당하고 내려온 사람이야. 할머니의 말에 이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여자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정말 많이 아파했다더라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거래. 이지은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자신일까요? 30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짧은 연애. 그때 자신이 떠나버린 그 남자. 설마 그게 문식일까요? 그날 밤 이지은은 30년 전 기억을 되살려보려 했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사귀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지은은 갑자기 두려워져서
그를 떠났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문식? 이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며칠 동안 이지은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문식과 함께 일할 때마다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딘가 익숙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멍하세요? 문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지은이 오디를 따다가 자꾸 손을 멈추고 있었거든요. 아, 죄송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문식의 따뜻한 관심에 이지은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날 오후 마을 상점에 볼 일이 있어서 혼자 나갔습니다. 작은 구멍가게였지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웬만큼 갖춰져 있었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가게 주인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울서 온 자원봉사자분이시죠? 문식이랑 많이 친해지신 것 같던데. 네, 좋은 분이에요. 그 양반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여자 문제로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지은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서울에서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더라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말이야. 이지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쯤 일이에요? 한 30년 전? 그때 문식이가 30살 정도였을 거야. 그 일로 충격받고 여기로 내려온 거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이지은은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기도 맞고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자신이 떠났던 그 남자가 문식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 여자분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서울 사람이었다더라고. 문식이가 그 사람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걸? 참 고지식한 사람이야. 이지은은 며칠 전에 본 그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자신과 닮은 여성의 사진. 이제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지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이 상처를 준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날 밤 이지은은 30년 전 기억을 더 자세히 되살려 봤습니다. 25살이었던 자신은 너무 어렸습니다. 사랑보다는 자유가 더 소중했고 결혼이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뒤로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 남자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의 이기심이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 인생을 망쳐놓은 건가? 이지은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문식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게 된 이유가 자신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디밭에서 문식을 만났을 때 이지은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오늘은 좀 이상하네요. 뭔가 어색해 보여요. 문식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역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식 씨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이지은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30년 전에 서울에서 사귀셨던 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문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지은 씨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밝고 똑똑하고.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이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분 이름이 혹시 이지은이었나요? 문식이 깜짝 놀라며 이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너야? 문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너였구나. 문식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넌 날 기억 못하겠지만 난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의 말에 이지은은 더욱 미안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그를 잊고 살았었거든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한 인생을 살았는데 문식은 혼자 상처를 안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 몰라봤을 때 사실 웃겼다. 근데도 또 좋더라. 문식의 말에 이지은은 놀랐습니다. 문식은 이미 자신을 알아봤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많이 변했지만 눈만큼은 똑같더라고. 이지은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식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엔 내가 먼저 알아보길 바랐어. 문식의 배려심에 이지은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인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정말 미안해요. 그때 너무 어렸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와서 뭘.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문식의 목소리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이지은과 문식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함께 일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오디밭 한쪽에 있는 작은 창고로 피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어깨를 맞대고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문식 씨, 이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때 일,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문식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이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25살이었어요.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요. 결혼이라는 게, 한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게 갑자기 두려워졌거든요. 나도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못 느꼈어. 문식의 말에 이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참 많이 찾아다녔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문식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도 했어요. 정말 겁쟁이였어요.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했거든. 이지은은 문식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보다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문식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서울에 있으려고 했는데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왔어. 결혼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봤지. 몇 번 선도 받고. 그런데 자꾸 너랑 비교하게 되더라고. 이지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문식이 정상적인 연애도 결혼도 못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결혼했어요. 2년 후에 문식이 깜짝 놀라며 이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행복했어?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아이들은 둘 있어요. 아들, 딸 하나씩. 이제 다 성인이에요. 문식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거든요. 힘들었겠네. 처음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거짓으로 사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에서 나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서로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문식 씨,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문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워했어. 처음엔 정말 많이 미워했지. 이지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 넌 그럴 만한 나이였고, 나도 너무 성급했던 것 같고, 그래도 제가 너무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문식의 말에 이지은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을 상처 준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니. 그날 저녁 문식이 다시 이지은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집에 가보니 정말 정성스러운 상차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세요? 예전에 같이 먹어봤잖아. 기억나지 않아? 이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을 문식이 그렇게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니.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지은아. 문식이 오랜만에 이지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고마워. 이지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이번엔 도망가지 마. 문식의 말에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도망가지 않을게요. 그날 밤 이지은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식에 대한 감정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30년 전의 미안함이 아니라 지금의 문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털어놓은 후 며칠이 지나자 이지은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죄책감은 정리했지만 현재의 감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한 달간의 농촌 체험이었는데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지은이 떠나는 걸 아쉬워했지만 정작 이지은 자신이 가장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서울로 돌아가실 거예요? 문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디밭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글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지은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서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후 정리한 집,
그리고 특별히 할 일도 없는 일상. 하지만 여기에 남는다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될까요? 문식의 말에 이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될까요? 왜 안 돼요? 마을 사람들도 다 좋아하시고. 그게 아니라 저희 관계가 애매하잖아요. 이지은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의 연인이었다가 30년 만에 다시 만난 사이. 이제 어떤 관계로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 지금의 너를. 이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과거 때문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함께 지낸 시간, 그게 너무 좋았어. 이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정말 많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남을 거야? 네, 남을게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문식이 이지은을 조심스럽게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이지은은 그 품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번엔 도망가지 말자. 문식의 말에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도망가지 않을게요. 다음 날 이지은은 서울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분간 시골에 더 머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진 걸 느끼고 응원해줬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아요. 몸만 건강하세요. 딸의 말에 이지은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해줄 줄은 몰랐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이지은이 계속 머물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특히 마을 할머니들은 이지은과 문식이 잘 어울린다며 은근히 응원해줬습니다. 우리 문식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지은 씨도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두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이지은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문식과 너무 가까우면 마을 사람들 눈에 거슬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식은 매일 이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 오디잼 만들어 봤어요. 맛 한번 봐주세요. 이지은은 마을에서 난 오디로 잼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익힌 꼼꼼함과 계획성이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품질 좋은 오디잼을 만들어 인근 도시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거 잘 될 것 같아요. 문식이 진심으로 칭찬해줬습니다. 이지은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일을 한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뒷산 오솔길을 걸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걷기도 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해? 어느 날 저녁 문식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평온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나도야. 내가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50대 중반과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설레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이지은의 오디잼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행복했습니다. 문식도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우리 팀워크가 정말 좋네요. 그럼 30년 전부터 연습했는 걸? 문식의 농담에 이지은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과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문식의 집 마당에서 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 만날 운명이었나 봐. 이지은의 말에 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겠어?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물론이지. 나도 널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이지은이 마을에 정착한 지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오디잼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되어서 이제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이지은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활기를 찾았어요. 마을 이장님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이지은의 오디잼이 유명해지면서 마을 전체가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문식과 이지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지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면 문식이 이지은의 집에 와서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이지은이 문식의 집에 가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이제 거의 부부 같네요. 어느 날 저녁 이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부부가 될까? 문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지은은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나이도 나이고 이제 확실하게 하고 싶어. 이지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결혼이라니. 한번 실패를 겪었던 터라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해. 문식은 이지은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려심에 이지은은 더욱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 있는 딸이 갑자기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행복해요? 딸 수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평온한 기분은 처음이야. 그 아저씨는 어떤 분이에요? 수정이는 문식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지은은 조금 긴장했지만 문식을 소개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씨 딸이시군요. 어머니를 닮아서 정말 예쁘세요. 문식의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정중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수정이도 금세 느꼈습니다.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물론입니다.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문식의 진심 어린 말에 수정이는 안심했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 지내며 수정이는 엄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무엇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결혼하세요. 돌아가는 길에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처음 봐요. 그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딸의 축복을 받은 이지은은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이지은은 문식에게 답을 했습니다. 결혼해요. 정말? 네, 정말이요. 이제 확신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문식이 이지은을 꼭 안아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답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크지 않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지은의 아이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는 소규모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이지은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문식은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행복이 그들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마을 이장님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분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이지은의 아들 준호도
서울에서 내려와 축하해줬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봐요. 정말 축하해요. 아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이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문식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은 자신의 집을 작업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디잼 사업이 더욱 커지면서 공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우리 정말 잘 어울리네. 당연하지. 30년 전부터 연습했잖아. 문식의 말에 이지은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과거 이야기도 추억이 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지은이 이 마을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오디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마을 전체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처음 왔었지? 문식이 오디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나도야. 그냥 자원봉사자 한 명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 30년을 돌아서 다시 만날 운명이었나 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오디밭을 거닐었습니다. 곧 다시 오디가 열릴 것이고 이지은은 또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고마워요, 문식 씨. 뭘? 저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돌아와줘서. 저녁 노을이 마을을 물들였습니다. 오디밭 너머로 지는 해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지은과 문식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사랑.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마을의 저녁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평화로운 하루가 또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이어질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런 일상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시청하신 사연에 대한 의견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